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미국장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들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번 주에 다우는 일주일 내내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35,000을 넘었던 지수가 현재 33,290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1.58%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 나스닥은 그래도 14,000선은 지켰습니다. 14,030입니다. 0.92% 하락했어요. S&P 500은 4,200선이 무너졌습니다. 4,166, 1.31%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1% 이상 급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나스닥은 1% 이하로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100이 가장 적게 떨어졌습니다. 0.81% 하락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가는 나스닥 100과 같이 가는 QQQ 나스닥 100이 0.81% 하락, QQQ가 0.78%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31% 하락해서 SPY는 같이 1.3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2%대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4%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SOXX도 2.39% 하락을 했습니다. 또 FNGS 팡주식이죠. 가장 하락률이 적습니다. 가장 적게 떨어졌어요. 0.46%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팡주식 중에서 페이스북은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테슬라가 1% 이상 상승했어요. 그래서 623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04%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페이팔, 넷플릭스,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 이러한 종목들은 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5대 대장주,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팡주식과 FNGS, 팡플러스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10개 이 종목을 약 10%씩 균등하게 분할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타이거 미국 탑10은 이 5대 대장주의 이 구성 종목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 5가지 종목이 타이거 미국 탑10의 10종목 중에 5종목이 약 80%의 구성 종목이에요. 나머지 5종목이 약 20%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거와 함께 타이거 미국 탑10의 아무래도 하락 구간이 좀 클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ETF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을 보면 4%대들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이러한 종목들이 4%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팡 주식들보다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많이 안정됐어요. 1.5%대에서 무려 4.61%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1.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포지수라고 그러죠. VIX는 16% 이상 아주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냐? 항상 주가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지만 성장성에는 그 많은 전 세계 인구의 그 심리에 의해서 계속 오르내립니다.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은이라고 그러죠. 그 총재가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 전망이 이 한마디에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 내년 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어요.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식 매도세가 이래서 거세진 것입니다. FOMC가 이번 주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또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그 논의를 개시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할 전망이 보인다 하고 얘기한 그 한마디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 발언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이 지수가 장중에 500포인트 이상 급락까지 했어요.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10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다우와 S&P 500이 지난 1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거의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마감을 하면서 지가지수 선물과 옵션, 또 개별 주식 선물 및 옵션, 이런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마녀의 날이라 그랬죠. 이러한 내마녀의 날은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또 컸거든요. 그런데 이 연준의 내년 말부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이 총재가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할 전망이다 하고 했더니 더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금리.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제로금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5년 12월부터 7년 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도 올리고 2017년에는 3차례까지 올리고 총 9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5년도에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 12월 17일 그때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9년 반 만에 0.25% 인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도 제로금리 아닙니까? 그럼 내년 말부터 후년부터 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하고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이 마침내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9차례를 단행을 하는 동안 금리 인상을 오히려 S&P 500 기준으로 연 10%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차트를 봅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이니까 2016년부터 계속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9차례나. S&P 500 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2016년 6월 지수가 2037이었어요. 근데 작년 봄 코로나 팬데믹 오기 직전 작년 2020년 2월에 3380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 하면 66%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9차례나 올리는데도 금리를 올렸으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 2021년 6월까지 딱 5년입니다. 오늘 현재 4166. 5년 전 6월에 비하면 2배 상승했습니다. 가장 낮게 오르는 S&P 500이 2배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3배 상승했습니다. 2016년 6월 4,700이었습니다. 지수가. 그런데 9차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2020년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20년 2월까지 4,700에서 9,730 3년 반 동안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2배면은 2016년 6월에서 4,700의 2배 9,400이죠. 4,700에서 9,400이면 정확히 2배 상승입니다. 그런데 9,400이 아니라 9,730, 2.1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봅니다. 2021년 6월 오늘 현재 14,030. 5년 전에 16년에 6월 4,700이 14,030. 5년간 198%. 100% 2배 상승이죠.
198%, 200%로 봐야죠. 3배 상승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주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몇 %씩 급락을 합니다. 그래요? 기회예요. 싸게 주겠다는데. 이 좋은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데 얼른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새로운 불안 요인이에요.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현재 4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감염력이 더 강하고 중증 질환 위험이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도 가을에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강해서 전 세계 지배적인 변이가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팬데믹 사태가 오면 이것이 주가의 작년 봄처럼 하락이 되는 거지. 금리요? 금리는 그동안도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처럼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9차례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보세요. 처음에는 충격이 있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면역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성, 매출, 영업이익에 따라서 그대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현재 5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S&P 500이 2배 오르고 나스닥 100이 3배를 올랐다는 것입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확인을 안 해봤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나스닥보다 조금 더 올랐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출렁입니다. 출렁이에요. 그때마다 그 출렁임을 좋게 이 바운딩을 잘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